최근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1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총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미국은 또 한 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범인은 18살 남성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권총과 소총을 무장한 채 무차별적으로 총격했을 것으로 미국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총기를 소장하고 무장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시설 안으로 들어가 타인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범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경찰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또 죽었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총기 난사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미국 전역은 총기 소지와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 병원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말입니다. 미국의 현지 언론의 경우 2012년에 일어났던 코네티컷주 샌디 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1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당시 샌디 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의 경우 어린이 20명과 어른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끔찍한 사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분별한 총격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현 시간까지 확인해 본 결과 학생 19명과 교사 2명, 그리고 범인 1명을 포함해 총 22명이 숨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사고 후 숨진 교사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 또한 엄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통상적인 관례만 따르는 편입니다. 총기가 매우 위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소지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또다시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극들이 계속해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총기 규제는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번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성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18살이 길거리 상점에 들어가 살상용 무기인 총기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다는 말이니 어떻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이유로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총기를 사려고 한다면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야만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점에서 총기를 팝니다. 돈을 주면 총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사고 팔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미국의 NRA, 전미총기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뿌리는 돈과 로비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는 데 일조합니다. 누구나 총기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관련 법안을 만들도록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상당수가
이 NRA, 즉 전미총기연합회 회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이 외에 다수의 미국의 부통령들과 수많은 대법관들, 그리고 의원들까지도 회원이었다고 하니 그 영향력이 그리고 권력이 얼마나 강할지는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소위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으니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인맥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전미총기연합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역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NRA의 경우 정치인들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면서 압박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도록 종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 또한 총기 규제의 중요도를 떨어뜨립니다. 자유로운 주의의 안보와 경계에 총기, 즉 무기의 소지가 필수적이니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수정헌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외침은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자유주의의 끝판왕인 미국이란 나라에서 자기 방어의 수단인 총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는 미국 내 정서도 거들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그걸 보면서 나한테도 혹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자기를 지키고자 총기를 사는 현상, 그러면서 총기를 산 사람 가운데 또다시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그걸 본 사람들의 총기 연쇄 구매, 이러한 반복적 현상이 계속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물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총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당시는 총기 규제와 감시라는 주제가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죠. 그러다 조용히 식습니다. 여론조사는 통계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미국은 흘러왔습니다. 이번에도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미국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성명서를 내고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와 추모를 하며 총기 사용에 대한 강한 우려의 표시를 내비쳤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늘 그래왔던 지난날의 미국의 모습과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오버랩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총기 규제와 안전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